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는 좀 새로운 일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영점이 많잖아요. 네. 직영점에 이제 QR코드로 고객의 소리를 계속 들어요. 매일 들어와요. 매일. 칭찬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정말 뿌듯합니다만은 네네. 별 의견이 다 들어오고 네. 우스운 얘기지만 다 술 취하셔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재미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직영점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고 사업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도 네네. 매일 개선할 게 생겨요. 뭐 실패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대부분의 영업자분들은 네. 오픈하고 나서 개선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아. 그 다음부터는 쇠락이야. 저희는 염지제도 계속 바꾸고 있어요. 계절별로도 바꿉니다. 심지어. 아.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파우더도 바꾸고 있고 네. 맥주는 뭐 매달 새로운 맥주가 나오고 그런데도 매일매일 개선하고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근데 매장 하나 하신 분이 한정된 그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장사를 맞아요. 하시는데 개선할 점이 없다고요? 발전할 게 없다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지 않으시면은 네. 신규 고객을 유입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모든 목표가 각자의 분야에 내가 하는 거에 최고가 되는 건데 최고가 되려면 끊임없이 고객이 하는 말 불만이라고 듣지 말고 불편한 걸 알려준다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야 개선이 일어나니까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사업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의 브랜드 매장을 사랑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고객만 바라보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높일까? 이거 빼도 손님들 모르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사랑하실까?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책에도 썼는데 네. 김밥에 제가 그 젓가락을 몇 개 달라고 그랬더니 네네. 그 젓가락 주는 걸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젓가락 주는 걸 아까운다고요? 김밥 한 줄엔 한 개래. 아니 진짜 그런 마인드로 네. 고객을 그 접근하시면은 네. 잘 될 수가 없죠. 대표님 20년 이상 해오셨지만 네. 외식업을 하시다 보면 불경기 불황이 아니어도 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굵직한 패턴은 5년에 한 번씩 좀 빠른 주기로는 3년에 한 번씩 크게 흐름이 바뀌어 왔어요. 그럴 네. 때마다 각자 아이템 속에서 좀 반등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고민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은 어떤 고통이 있었고 반등을 또 꽤 뭐 하는지. 그러니까요. 뭐 메르스도 겪었지, 코로나 네. 3년 겪었지,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겪었지. 제가 사업하는 동안 정말 별일 다 겪었거든요. 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경기를 살리고 반전시키겠어?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지만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는 있죠. 코로나 수 같은 거 이제 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 맥주 주점의 핸디캡이 가정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배달. 아.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배달 서비스를 네.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다행스럽게도 이제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건데 네. 배달 시장 굉장히 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좀 어지럽고 하지만 만약에 또 코로나가 온다면 또 네. 셧다운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방편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뭐 업종마다 다 틀리겠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네. 내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편 이런 것도 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 생활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네네. 사실은 코로나 때 그때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훨씬 이전에 만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인식했던 데가 거의 코로나 때 저도 그렇죠. 그때 인식해가지고 코로나를 등에 업고 아, 그럼 그때 저희가 확 네. 떴죠. 점주님들이 배달 시장에도 진입할 수 있게끔 1+1 브랜드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 배달도 하실 수 있게 패키지 좀 바꾸고 사이드 메뉴 강화해가지고 드렸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좀 빛을 발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는 대체 불가한 매장이 되셔야 돼요. 팬덤을 만드셔야 돼요. 이 매장 외에는 네. 갈 데가 없게 만드셔야 돼요. 아. 그래야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찾아오십니다. 생활맥주 같은 경우는 맥덕분들은 생활맥주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아. 다양하고 이 정도 품질에 이 정도 가격에 크래프트 비어를 드실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아. 그분들은 길 건너서라도 생활맥주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 예를 든 거지만 여러분들의 매장도 대체 불가하고 대안이 없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아.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신 거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을 안 하는 방식으로 깊게 들어가는 게 오히려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매장이 이게 2개로 나아가고 3개로 나아가는 다점포가 진행이 되는데 네네. 동일 아이템으로 출점하냐 아니면 이제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해보냐 여기에 또 갈림길에서 아. 고민을 막 던져주시는 분들이 또 되게 네네네.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뭐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럴 역량이 안 돼서 맥주 사업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좀 왜 버겁거든요. 그러세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저도 사실 이런저런 네. 기획하고 싶고 하고 싶은 네. 음식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사실 맥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하고 있거든요. 아.
뭐 역량이 되시면은 다양한 브랜드를 하실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는 일단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한 아이템과 이 사업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 바잉 파워가 훨씬 좋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네. 시장에서도 나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더 많은 이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네네. 저는 단일 아이템으로 확장하는 게 유리한 면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내가 오히려 하나하나 다른 각각 브랜드를 하면 사실 다 하나하나 일개 매장일 뿐이잖아요. 네. 내가 하나하나 2개가 됐건 3개가 됐건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네. 한 4-5개 매장이 된다고 하면 네네. 센트럴 키친 만들어서 선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납품을 하게 되면 알바만으로도 이제 주방이 돌아갈 수 있는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브랜드들 제가 실제로도 많이 봤거든요.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한다 하면 그게 좀 쉽지 않아요. 이익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로스도 많이 나게 되고 꼭 다른 아이템을 해야 된다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공통적인 어떤 식자재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네. 효율적이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뭐 술집을 하는데 네. 낮에는 밥집을 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입장에서는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본에 생각하시면 가면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남는 식당들은 또 한 분야에서 네. 깊게 들어간 네, 분들이 네. 많잖아요. 네, 뭐 경쟁력이 점점 좀 강해질 테니까요. 당연히. 아, 네.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물론 상관없습니다만 네. 오랫동안 살아남고 유지하고 잘 되는 걸 보면 한 분야를 오랫동안 가신 분들이 네. 확률적으로 맞아요. 주류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어요. 수제 맥주, 뭐 와인, 막걸리, 위스키 다시 계속 돌거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네. 제가 꾸준한 마케팅을 하고 계시면은 네. 결국은 알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전문성만 경쟁력만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 말을 해서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술집 창업 시장은 사실 빠르게 나타났다 또 빠르게 없어지고 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죠. 그거는 네. 이유가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맥주 브랜드들 정말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다 비슷한 맥주를 팔고 있어. 똑같은 아. 맥주를. 맥주 전문 브랜드라고 얘기하지만 맥주 경쟁력이 서로 없어. 그리고 맥주집인데 싼 안주로 승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맥주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내가 파는 맥주가 옆집과 다르지 않은데 네.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요. 더 깨끗한 인테리어를 한 집에 뺏기겠죠. 당연히. 3년 4년 만에 다 단명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네. 더 싸게 파는 브랜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매장에 다 손님 뺏기게 돼. 똑같은 맥주거든. 그거를 반값에 파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저는 그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룬 운이 없으면 사업을 못 키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게 맞습니다. 다잖아요. 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네. 제가 매장 돌볼 수가 없으니까 네. 저의 일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네네네. 사업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너무 힘들죠. 네. 잘하는 그 직원이 들어오면 매출이 오르고 못하는 직원이 들어오면 네. 매출이 떨어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람을 잘 쓰고 잘 활용하려면 내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누가 오든지 이 교육을 받으면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A급 인재든 B급 인재든 C급 인재든 D급인 네.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네. 기본 이상의 평준화된 네,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고 네. 이렇게 조리하고 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그게 네. 매뉴얼화가 아주 잘 돼 있어야 누가 들어오더라도 네네.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에 기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이거는 시한폭탄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텐션 좋고 인사 잘하고 서비스 좋은 직원이 들어와가지고 매출 올랐어도 그 친구가 뭐 천년만년 계속 있나요? 나가면 매출이 떨어질 텐데 또 그런 친구를 구할 수 있을까?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맞아. 네. 사람한테 기대는 사업은 하지 말자. 사람한테 기대는 사람 하지 말자. 네. 그 직원이 오래 다니게 하는 네.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네.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르게 얘기하면 보상 정책이라고 네.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급여나 인센티브나 지분 투자 네. 보통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대표님은 네. 어떤 정책을 좀 취하셨는지 조금 더 저는 알려주시죠. 인센티브 신봉자예요. 인센티브 저는 신분 사람 동기부여에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매년 이제 좀 달라지는데 네. 그 얼마 전에는 영업이익의 3%를 네. 매장 직원한테 그냥 다시 돌려줬어요. 저희 매출 규모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제 네네.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이직률은 높아요. 외식업은. 외식업에 꿈을 갖고 이 분야에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는 타임에 여기서 좀 일 해볼까? 맞습니다. 돈 좀 벌까? 너무 이런 많아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네. 다른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월급처럼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직원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는 네. 명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명분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매출이 올라서 좋고 순이익이 좋으니까 주는 게 아니고 네. 어떤 필요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주는 거예요. 아, 이를테면 어떤 뭐 필요가 있을까요? 이를테면은 뭐 손님들의 칭찬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아. 작년 대비 상승했다든지 아. 아니면은 인건비를 더 효율화시켜 가지고 뭐 비용을 뭐 이렇게 감했다든지 그런 조건을 이제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단순히 이제 주는 장사가 거죠. 잘 돼서 주는 네, 게 아니라 명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나머지 직원들도 못 받은 직원들도 아. 수긍할 수 있거든요.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직영점은 자리가 안 좋아서 내가 인센티브 네네네. 못 받는 거지. 네네네.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센티브 줄 때는 명분이 명확하고 공평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아. 이쁘다고 져주면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나머지들이 이탈할 수 있거든요. 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평해야 된다. 네, 그게 명분과 없으니까 인센티브가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는 거예요. 안 받는 사람은 완전히 역효과 나고 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걸 그냥 용돈으로 생각해요. 저는 매출 높았다고 주는 건 용돈이라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이거 안 주면 오히려 맞아요. 독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 달에 매출 낮아졌어도 누가 퇴사하고 더 바빴는데. 네, 뭐 맞아요. 알바가 없어가지고 나는 훨씬 더 고생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매장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명분과 공평함 같은 것들 네. 뭐 잘 만드셔가지고 인센티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바이저라고 부르지만 뭐 사실은 일반 다점포 직영점 하시는 분들한테 뭐 팀장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서 때부터 그런 순회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또 키우셨는지. 초반부터 있었는데 열 몇 개까지는 저도 네. 주말마다 시간 내 가지고 계속 돌았거든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은 슈퍼바이저들이 있고 네. 또 슈퍼바이저뿐만이 아니고 지역을 관리하는 또 지역 네. 담당자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개 되시는 한 할 그쵸. 수 있고 네. 한 10개 정도까지는 바삐 돌아가시고 하면 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반응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능력들이 중요하잖아요. 네. 다점포를 하든 아니면 다점포를 하지 않아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잘하는 직원 들어오면 매출 올라가고 그 직원 나가면 매출 떨어지고 이거를 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면 네. 매장 하나를 하더라도 매뉴얼하고 시스템을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 직원에 의지하는 외식업도 해봤거든요. 아, 네네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시스템화가 안 되는 사업도 있으실 거예요. 전문용어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네네.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사 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네. 남는 게 없지? 식자재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일단 시스템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 매장을 하나 하더라도 이럴 때는 이렇게 그 포션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네. 매뉴얼들이 각자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잘 그렇죠. 만들고 네. 누가 들어오더라도 그 네. 매뉴얼을 따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 매장 한 개를 운영할 때부터 네.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 나가라. 생활 맥주는 1호점 때부터 파우더라든지 양념 같은 거 OEM 생산했거든요. 저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직원들한테 염지를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비용을 훨씬 줄일 수는 있지만 네네. 나중에 성장하는데 걸림돌 돼요. 그렇게 기밀도 저는 네. 지킬 수 있는 거고 누가 들어오더라도 네. 거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음식을 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매장 하나 하더라도요. 저 요거 하나 또 직원 관련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외식업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마음이 좀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직원을 내보내는 거, 정확하게 하면 직원을 뭐 퇴사 해고하는 거를 어려워하셔서 대표님 그런 경우 없으셨나요? 너무 많죠. 저희 본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 맘 같은 사람으로 네. 내가 팀을 꾸려가지고 이끌어 가겠다고 불가능한 불가능해요. 얘기예요. 그럼- 면접을 2회차까지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 일해봐야 하는 건데 제가 인센티브 신봉자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급여를 함부로 올리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잘한다고 연봉을 올려놔 버리면 나머지 반발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 위로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조그만 회사고 조그만 규모인데도 이사, 부사장 막 이렇게 줘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은 규모 회사인데도. 그러면 그 위로 더 훌륭한 사람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안 나갑니다. 그 직책과 높은 연봉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회사에 계속 짐덩어리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이 인센티브를 오히려 더 많이 줘버리는 게 네.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요. 고용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해고할 수 없잖아요. 네.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외식업 시장에서
일 못하는 직원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이거 회사 시스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었거나 네. 너무 좋은 직급을 줬거나 이 무능한 친구한테 너무 높은 직급을 줘서 나머지 애들이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직급하고 급여 인상하는 거는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돼요. 미래까지 잘 보셔가지고. 선배님, 그럼 이거 상권을 이기는 작은 가게 성공법칙. 네네. 지금 저희가 일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한 건데, 이 책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20분 정도 저희가 좀 예.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고정 댓글에 네.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렇게 인세를 안 받으신다고. 인세는 받는데 저희 회사로 들어가요.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네.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어려움을 제가 너무너무 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이제 훌륭하신 분들을 이제 이런 채널도 있고 해서 만날 수 있지만 네네. 제가 시작할 때는 멘토를 만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는 정말 선의에서 강의를 하고 맞아요, 이 책도 낸 거예요. 어. 이 책에 모든 걸 다 남지 못했지만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이 가시는 모든 길이 이 다점포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네. 앞으로 그분들이 또 가야 할 또 길이기도 해요. 네. 그분들한테 또 네.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네.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이제 정치까지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와가지고 네네.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지금 모두 맞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보내시고 계신데요. 네네. 이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네네. 그리고 마케팅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마케팅 얘기를 많이 못 드렸는데 네. 저는 마케팅을 월세처럼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고정비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내 고객을 계속 늘려가시면 이 어려운 시장도 그나마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뭐 또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점포 TV 시청하시는 많은 구독자분들은 조금 더 네. 나은 환경에서 네.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초청에 응해주셔서 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5년 세미나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끝.